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후반 평범한 주부이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부터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딸 같아서 라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음식을 할 때면 옆에 오셔서 딸, 간이 좀 싱겁다. 나는 늘 이렇게 하는데. 혹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딸, 수세미를 그렇게 쓰면 금방 해져. 이건 이렇게 해야 아껴 쓰는 거야. 같은 식으로요. 신혼이라 모든 게 서툴고 조심스러웠던 저는 어머니가 날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지 않으실 때면 저희 신혼집으로 오셔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저를 불러놓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꼬투리 잡아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밥을 어떻게 하는지,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청소는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등등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잔소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일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듯 잔소리를 퍼부으시고는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남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마치 시어머니의 방패막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 어머니의 모든 감정을 풀어놓고 딸 같아서 라는 말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대꾸라도 하게 되면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잘 챙겨주는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하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죠. 차라리 남처럼 대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잔소리와 평가에 정말 속상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 운 날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 했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잔소리 다음으로 저를 지치게 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약속을 잡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잦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오실 때마다 꼭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이건 왜 이렇게 놔뒀어? 저번에 말해준 대로 안 했구나.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시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실 때 표정을 보면 항상 좋지 않으시거나 언짢아 보이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어머니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실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나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그걸 해소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이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제 곁에서 저를 항상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속상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덜 힘들 수 있을지 늘 고민했죠. 어느 날은 남편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앞으로 연락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 살림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함께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지켜봐 주세요. 하고 부탁드렸죠. 남편의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네 와이프를 친딸처럼 얼마나 잘 챙겨주고 하나하나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을 할 수가 있냐? 라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저희 부부가 야속하다는 뜻이었죠.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너희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고 보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일부러 더 자주 연락하시고 더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고 저희를 본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어머니께 저희의 불만이나 힘든 점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꺼냈다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을 감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이서 서로를 다독일 뿐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니 바로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심한 말씀들이 쏟아졌죠. 마치 작정하고 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석구석의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들춰내며 저희 살림 방식을 비난하셨습니다. 아이고, 집구석이 이게 뭐냐?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림이 손에 안 익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니까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라며 비난하셨습니다. 주방으로 가서는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거리를 보시더니 아침은 먹니?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 굶기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 키울 때는 아침 밥상 한 번 거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 애가 힘이 없지. 라며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인 것처럼 몰아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충 입고 있던 옷차림을 보시고는 집에 있다고 그렇게 대충 하고 있으면 쓰나? 집에서도 좀 꾸미고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라며 모욕감을 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트집의 대상이 되었고 저희 모든 행동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비난이 섞인 잔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명백히 저에 대한 불만과 화가 가득했고 그 화를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작게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시며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남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며 딸 같다는 말을 또다시 방패처럼 내세우셨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겼겠지만 너무 힘들었던 저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항상 딸처럼 생각한다고 아시죠? 딸 같다는 말이 어머니가 저희한테 화풀이하고 짜증내고 저희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기분 나쁠 때마다 저희 집 찾아와서 저한테 잔소리 퍼붓고 가시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세요? 딸 같다고 하시면서 왜 저를 존중해 주시지 않으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셨죠. 퇴근해서 집에 막 들어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막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는 엄마 화풀이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요. 남편까지 저렇게 격하게 나오자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흥분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에게 대든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크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집 안에 가득 찼습니다. 서로에게 날선말들이 오갔고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너네를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소리치시더니 씩씩거리시며 그대로 저희 집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난 후 저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 속이 시원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먼저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요. 그 시간은 저에게 지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제 마음을 추스르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어른께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는 단호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께서 문자로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마주하거나 대화할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또다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확인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제게 먼저 연락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연락을 무시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걔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내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시어미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거냐?
어른이 먼저 연락했으면 답장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그런 버릇 없는 행동을 해? 라며 저를 이해심 없고 예의 없는 며느리로 몰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과 분노 섞인 목소리의 남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민정이 욕 그만하세요. 민정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힘들게 하실 거면 앞으로도 민정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어 저는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할게요.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이상 민정이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거나 민정이 만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 편에서 저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었고 저희 부부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남편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가족, 즉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남편과 함께 저희 부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